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저에게 매달 커피나 음료수를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오늘 정말 공교롭게도 세배 레버리지와 ETF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댓글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가능하면 질문해주신 내용에도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정말 세 분께서 ETF와 레버리지 관해서 말씀해 주셔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단 한 종목을 추천해야 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한 배수짜리 ETF를 추천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우량하고 안전하고 욕을 안 먹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남한테 추천해야 된다면 저는 무조건 S&P 500을 추천할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S&P 500이 뭐고 ETF가 뭐고 레버리지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TF가 뭐냐?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거든요. 그대로 해석하면 거래소에서 그냥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펀드입니다. 거래소에 상장시켜 놔서 우리가 언제든지 개별 종목과 똑같이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엔 이게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굳이 증권사 창구 가서 뭐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증권사 어플로 정말 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펀드가 뭐냐? 여러 종목을 모아놓고 지수화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종목입니다. 식당으로 따지면 세트 메뉴랑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세트 A라는 메뉴가 짜장면 한 그릇 플러스 짬뽕 한 그릇 플러스 탕수육 소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트 A가 ETF고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은 그냥 개별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 3개를 모아놓고 지수화시킨 게 세트 A라는 ETF가 되는 거죠. 이게 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펀드는 최소 10종목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뭐 10종목에서 뭐 100종목, 많게는 500종목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펀드에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가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는 뭐냐?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수동적인 펀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ETF가 QQQ입니다. 당연히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었으니까 펀드 매니저가 할 게 없겠죠. 개입을 안 합니다. 그냥 나스닥 100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반면에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크 인베스트에서 혁신적인 기업을 모아놓은 ARKK라는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특정 지수를 따라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러이러한 기업이 혁신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업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을 지수화시킨 게 ARKK인데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번 달에 들어갔던 기업 중에서 한 3기업 정도가 갑자기 맛이 갔네? 야, 얘네 빼버려. 그리고 요즘 새로 뜨는 기업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걔네들 새로 넣어버리자. 자, 이렇게 자꾸 상황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는 운용사나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그들의 입맛대로 자꾸 바꾸니까요. 그럼 액티브 펀드가 더 좋은 건가요? 패시브 펀드가 더 좋은 건가요? 얼핏 보면 액티브 펀드가 더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생각과는 달리 미국 액티브 펀드의 85%는 S&P 500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근데 S&P 500 그렇게 수익률 좋은 지수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액티브 펀드는 S&P 500을 이기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는 밥만 먹고 주식만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이 소위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황에 따라서 주식을 자주 사고 팔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S&P 500도 못 이긴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팩트는 대다수의 액티브 펀드는 S&P 500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방증이겠죠. 현실이 이러한데도 우리 개인들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시장 예측할 수 있어. 하락장이 뻔한데 앞으로 3개월 동안 더 빠질 건데
왜 미련하게 홀딩하고 있어? 3개월 동안 시장 떠나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바닥 찍는 거 확인하고 다시 들어와야지. 이러고 있는 게 대다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대부분 S&P 500보다 수익을 못 내죠. 자, 이번엔 S&P 500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제가 단 하나의 종목을 누군가에게 추천해야 된다면 S&P 500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S&P 500이 뭐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감안해서 약 500종목을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지수화 시킨 겁니다. 그럼 S&P 500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느냐? 500개 종목을 제가 다 나열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뭐 중요한 종목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AMD,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클래스 A, 캐터필러, 알파벳 클래스 C, 엑슨모빌, 쉐브론, 일라이릴리,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넷플릭스, 캠뷰, RTX, 인텔, 에브비, 온세미컨덕터, JP모건 체이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화이자,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암젠, 브로드컴, 넥스트에라 에너지, 비자, 마스터카드, 존슨앤존슨, 어도비, 맥도날드, 버크셔 해서웨이. 자, 이런 식으로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게 한마디로 S&P 5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S&P 500에는 아무 종목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무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500종목을 선정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ETF와 레버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죠.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ETF가 SPY, VOO, IVV 뭐 이 정도가 있고요. S&P 500 지수를 양의 2배수로 따라가게 만든 ETF가 SSO, S&P 500 지수를 양의 3배수로 따라가게 만든 ETF가 UPRO. 한마디로 S&P 500 지수가 1% 오르면 SPY도 1% 오르고, SSO는 2배로 따라가게 만들었으니까 2%, UPRO는 3배로 따라가게 만들었으니까 3%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6%가 무조건 좋은 거네요. 과연 그럴까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에 S&P 500 지수가 2% 빠지면 SPY는 마이너스 2%, SSO는 마이너스 4%, UPRO는 마이너스 6% 하락하게 됩니다. 만약에 S&P 500 지수가 5% 빠지면 UPRO는 15%가 빠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SSO가 S&P 500 지수를 양의 2배수로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SSO는 S&P 500 지수 2배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2배로 따라가니까요. 그럼 UPRO는 어떻게 될까요? S&P 500 지수 3배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럼 레버리지가 무슨 뜻이냐?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지렛대는 우리가 실제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도구죠. SSO는 실제 S&P 500 지수보다 2배로 따라가고, UPRO는 실제 S&P 500 지수보다 3배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레버리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